대박. 그 테레비나 이런 데서는 마약에 대한 걸 자꾸 줄이지만 이게 마약 유통돼서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자꾸 묻으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근거를 보자고요. 자, 일단 이재명 요즘 화색이 돌죠? 네. 아, 근데 이게 쌍방울 그 수사를 하는데 이 쌍방울 쪽이 이재명 쪽 그 측근이 또 돈을 받았다 어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대북 송금을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재명 쪽 진영은 친북단체야? 아유, 엄청나죠. 의심이 가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옛날 때 그 당대표 경선인가 뭔가 할 때도 북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왔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허락도 안 해줬는데 밀반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루트가 그대로 마약 루트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 루트가 그 루트예요. 북한을 당연한 가는 거죠. 거. 북한 쪽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없을 거라고. 왜냐? 국제적으로도 불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근 쪽 사람들 중에 대북 관련된 쌍방울이 이렇게 송금을 하는 의혹이 보이는데 거기서 어떤 자금이 왔다 갔다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의심스럽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측근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닌 이거는 스파이죄로 조사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필요한데 국가보안법 폐지되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국가보안법 폐지되잖아요? 이런 일 더 많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거는 뭐 군부 독재 세력들이 어쩌고 그게 아니라 자기들 대북 사업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쉽게 하려고. 이것도 지금 이게 옛날 때 전두환 정권 때서 이거 간첩 사건 들어갔어요. 이게 대북 사업이라는 게 북한에 돈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다는 명분으로 한 10분의 9는 띵가먹는 거야, 얘네들이. 물론 그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 돈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밥그릇을 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돈은 흘러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건 간첩 사건이에요, 진짜. 그럼요. 국가보안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국내 사안을 사찰하거나 수사하지 못하게끔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벌써 잡혀 들어갈 놈들이죠. 근데 이게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이태원 사건으로. 이재명이 요즘 화색이 돌아요. 네. 그리고 이거 왜? 이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지만 이 루트가 핵개발. 북한은 어떠한 식으로든 돈을 벌어서 핵개발을 합니다. 맞아요. 예, 뭐 장기의 무기 매매인데 그 중에 마약 매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들이 북한의 그 마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거를 누군가 유통시키는 협조자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 협조자는 친북 인사계세요, 반공 인사계세요. 친북이죠, 당연히. 친북이죠. 물론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반공적 성격을 가진 마약업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근데 또 총책은 또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해준다는 거지. 네,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약 매매가 깊이 우리나라에 관련이 있고 핵개발 자금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태원 사건만 지금 보지 마시고 최근 이태원 사건 그 전후로 해서 북한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미친 듯이 미사일 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어디서 났어? 그거죠. 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예요. 우리도 보세요. 지금 뭐 현무암이다, 무슨 미사일 쏘고 하는데 발사 실패하고 막 그러죠? 그게 미사일은요,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쏜 양보다 북한이 쏜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보면은. 그럼요. 응? 우리나라에서 미사일 발사 실패 나는 거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실험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그 결함을 발견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단 말이야. 북한은 저렇게 많이 하니까 점점 개발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지. 네? 근데 미사일을 쏠 때마다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럼.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되게 공격이 잘 되어 있고 방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현무5도 실패했지. 낙탄 사고 막 났죠. 그리고 에이테크스도 문제가 있었지. 유도하는 그 기능에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패트리어트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야, 그럼 우리 뭘로 막아? 못 막아. 킬체인은 무슨 킬체인이야. 자, 그래서 네.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쓰는 이 자금 루트가 여러 개 이렇게 무기 매매에서 다 있는데 그 중에 마약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당히 높을 거예요. 높을 텐데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급속히 퍼지는 이 마약 속도로 봤을 때 마약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겁니다. 네. 그건 뭐 대충 생각해도 벌써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마약 단속을 한다는 거는 북핵 개발 자금을 저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이야기가 나오면 마약 단속이 혈안이 됐다는 등 경찰들이 왜 치안은 담당 안 하고 마약 수사만 한다고 병신 떨어가지고 왜 사람을 죽게 만드냐는 등 이런 얘기가 좌파 사람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이권 관계가 연결돼 있나? 당연히 연결돼 있겠죠? 응? 이건 당연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건 마약 매매나 핵 개발은.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북한도 핵 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더 많은 장기 매매, 더 많은 무기 매매, 더 많은 보이스피싱, 더 많은 해킹을 하겠죠? 그럼 더 많은 마약 매매는 안 하려고 할까?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장기 매매, 마약 매매, 무기 매매, 인신 매매, 불법 무역 이런 것들 뭐 보이스피싱하고 해킹은 뭐 북한이 좀 많이 앞서간다 쳐도요. 중국과 북한이 특히 앞서가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예수회 쪽, 그러니까 천주교 쪽에서 뭐 물론 일반적인 신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항상 하고 있는 그 루트입니다. 범죄 수익 산업 그것들이에요. 아, 그 얘기는 잘했어요. 북한이 이걸 해서 돈을 버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티르가 금은방을 털었다 쳐. 그래서 금괴를 지금 한 10개를 갖고 있어. 그쵸. 그 금괴를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못 됩니다. 네. 왜냐면요. 그거 출처가 조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식 때 쓰는 무슨 보석 달린 거 있다면서요. 그 인도 거. 네네. 내가 그걸 훔쳤다 쳐. 못 팔죠. 그거 어디다 팔 거야? 눈에 팍 띄잖아. 얘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내가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걸려요. 자, 북한이 마약 매매 이런 거 여러 가지 불법 사업 하잖아요. 얘네들이 북한들이 하고 싶다고 이걸 할 수 있을까? 마약을 재배한다 쳐. 팔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못 팔아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 플랫폼 누가 관리해? 쟤네들이 관리하잖아. 네. 얘네들이 관리하고 있고, 뭐, 물론 온라인 뭐 다크웹 얘기하고 뭐 하고 합니다만, 주요 소비해주는 특히 장기 쪽은, 그 인신매매 쪽은 저쪽에서 유통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협조해주니까 북한이 저게 가능한 겁니다. 마약도 마찬가지로, 물론 돈 세탁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암호화폐가 막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도 붙고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그 중간 유통 단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길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내 총책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한 군데 모아가지고 또 따로 한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 마약 하는 애가 잡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경쟁도 하는데 협력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북한 혼자 이 종북 주사파 애들하고만 해서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문적인 범죄 집단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누굴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민이 하고 싶네.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범죄는 좌우가 없어요. 좌우 이념은 솔직히 명분이고 껍데기지. 얘네들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대표적으로 필리핀에서의 마약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이 일이 일어나는 데는 많은 세력들이 동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할렐루야가 하고 싶어요. 응? 그 많은 세력이 다 같이 이권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많은 세력들이 이익이 다 맞았어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중북 주사파,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그러한 큰 손들, 금융 세력들도 이익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지정학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큰 손들이 당연히 이익이 맞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선을 이렇게 해서 일단 조금 쪼아서 보자고요. 핵 개발만 봅시다. 자, 북한이 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마약이 팔려야 됩니다. 물론 장기 매매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쵸. 마약만을 본다 하더라도요. 마약을 더 많이 팔아야 핵 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마약을 많이 팔려면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겠죠? 맞아요. 근데 북한산 마약이 한국에 많이 들어온댔잖아요. 여러분, 마약을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전통적인 방식은 그거였습니다. 그 중독성 강한 걸 팔아서 그걸로 중독시켜서 파는 거였어요. 고정 고객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그게 한 방에 중독이 될 정도로 강력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강력해서 몇 번 먹으면 그 고객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약간 좀 약하게 해가지고 그걸 대량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먹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먹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번 사건처럼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고 술에 타서 주고 캔디식으로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중독시키고 그리고부터 하면은 이제 고정 고객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마약재 매매 늘어나고 핵개발 자금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 당연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클럽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건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번에 이태원 사건 전에 10월 8일이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남의 클럽에서 저렇게 그 술에다가 약탄 이런 것들 이걸 마시고 마약에 늪에 빠졌대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지 않았다니까? 본인은 원하지도 않고 있는 줄 알아서 안 마셨겠지. 근데 그렇게 약탄술을 마셔가지고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태원에서 안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그쵸?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니까. 이미 존재한 사건이야. 그럼요. 네. 그래서 수리남이 생각나는 거죠. 할렐루야. 재밌더라. 네, 봤죠? 이게 결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닙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트랩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정치인 자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 흔들기 위해서. 그렇죠. 자식을 중독자로 만들고 약을 공급하면 이미 불법이야.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수리남.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은 목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각색은 되었지만. 각색은 했대지만 목사가 개입이 안 됐다고. 물론 이 영화를 배경한 실화에서는 아니지만은 실화에서는 실질적인 국제관계에서는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예방송에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는데 특히 천주교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이미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가운데 우리 황정민 씨의 의상을 잘 보세요. 신부야. 응? 결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섞어서 만든 거지. 섞어서 만든 거지. 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화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편전쟁 나는데 이거 여러분 아편전쟁 예전에 제가 봤던 최진기가 하는 경제 거기서 역사 이야기할 때 그 얘기해요. 그 중국 청나라의 해군이 영국의 상선에게 쪽팔리게 패했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상선이 어디 소속인 줄 아십니까? 로스차일드 동인도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인도 회사예요. 여러분, 동인도 회사가 거느린 상선은요, 상선이 아니라 거의 군함급입니다. 그 캐리비안 해적 영화 시리즈에도 보면은 네. 동인도 회사 함대가 나와요. 근데 동인도 회사의 함대가 영국 해군을 능가해. 강력한 대포. 왜냐면 옛날 때 이게 후추나 마약이나 금 같은 거 귀금속을 많이 갖고 다니니까 이 보물이잖아. 네. 그래서 해적들이 약탈하려고 기승을 부렸다고요. 그래서 상선들이 그 군함의 춘향에 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네. 용병들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배에서 전쟁 나면 싸우고 하게끔 다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해군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상선이랑 싸운 게 절대 아니야. 네. 완벽하게 무장된. 근데 이 동인도 회사가 왜 마약 전쟁에 개입돼 있어? 사업을 하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린 포레스터 로스차일드 누님이 마담 뚜 하셔가지고 한 게 그거잖아요. 앱스타인의 허니트랩, 지슬레인 맥스웰이랑 그게 포커스가 거기에만 맞춰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CIA, 모사드,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카지노를 세워가지고 했었던 불법 자금 세탁이랑 사업들이 다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백그라운드예요? 로스차일드.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전쟁, 이거 이긴 전쟁입니다. 청나라가 진 전쟁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마약 루트가 사라졌을까? 전쟁에 졌다만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쵸? 그렇죠. 이겼잖아. 그럼요. 없어질 리가 없지. 더 커지면 커졌지. 그 메이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있었던 회사와 이 메이지 유신 이후 홍콩의 이 회사, 이름 까먹었다. 그런데 그 회사, 네. 무슨 자딘이었어요. 그랬는데. 맞아. 자르덴인가? 네, 그 회사가 이거 회사야, 이거 회사.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이미 동남아시아서부터 해서 전 세계 마약 유통망, 플랫폼, 이거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북한이 어디서 감히. 아니, 여러분, 마약 사범들끼리 자기 구역 갖고 전쟁하잖아요. 야, 내 나와바리에서는 팔지 마. 이건 내 구역 이런 식으로. 북한이 어디 감히, 마약을 생산했다고 해서 팝니까?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불가능해요. 남이 나와바리에서 감히? 북한이라는 놈이? 아니지. 하수인이면 가능하죠. 자, 그 얘기를 한 즉슨 북한도 한패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전체 그림이 이해가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북한 애들이 하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건이 난데, 좌파들이 정권 퇴진 어쩌저쩌고 난리를 치는데, 왜 서방 언론이 거기서 도와주는가, 이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흑백론은 뭐예요? 미국은 우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좌파는 빨갱이들. 이러한 등식이라면 둘은 물과 기름의 관계여야 되는데, 왜 공조하지? 라는 의문점이 여기서 풀리게 된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 그 얘기를 또 계속 해왔는데 또 어떤 걸 이야기를 그러면 해줄 수 있냐면 북한이 돈 세탁할 때 JP 모건이 드러났었어요. 그것도 벌써 연계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거는 수사할 때 있어서 이런 걸 막 드러내면 안 된다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덮였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게 2019년도 그쯤이에요. 더군다나 JP 모건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노스차일드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잖아. 노스차일드가 바티칸 옛날에 바티칸의 자금을 관리하라고 JP 모건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2013년도에 우리 바티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들어서면서 뭐였습니까? 원래 같이 협력 사업 했잖아. 분리하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금을 본인들이 관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또 불거져 나왔냐면 JP 모건에 돈을 보낸 것이 이제 횡령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소송을 또 첨예하게 하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요 둘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교황도 변수고 트럼프도 변수도 된다 그런 방송까지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뭐가 있습니까? JP 모건이 여기 핵심에 한 번씩 다 등장하네? 그렇다는 얘기는 로스차일드가 등장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경쟁도 하고 있지만 협력도 하고 있다는 건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한다, 태극기 집회한다 했잖아요.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라 나쁜 놈과 또 더 나쁜 놈의 전쟁입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의 지지와 관심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긴 선과 악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윤석열이 탄핵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념적으로 우리가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해지면은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국익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착각하셔가지고 정권 지지하는 그 논리식으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느 한쪽만 지지하면 나중에 함정에 빠져서 실질적으로 뭔가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항구하게 되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러한 반응들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매체들은 좌파 비리 절대 얘기 안 하고 우파 매체는 우파 비리 얘기 안 하죠. 그렇죠. 항구하고 넘어가죠. 마약 사건에서 우리가 그 우파라고 하는 우파 쪽의 인사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찌시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대장성 사건 왜 그거 안 하냐. 거기에 왜 그걸 가지고 내세우겠어요. 우파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물론 곽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그런 50억 클럽 얘기하면서 이제 빠르게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누구로 틀렸죠. 그런 건이 그거 하나만 있을 것 같냐 이거지. 모든 사업, 이권 사업에는 정치권이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월급만 받고 사진 않아요. 월급 갖고 부족하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난 그것만 줘도 그냥 잘 살 것 같은데 왜. 네,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그 헐리우드 스타 브리트니 머피라는 여자가 있나 봐요. 난 잘 모르는 여자인데 네. 이 여자가 죽었는데 이게 그 독살이라고 추정되고 있답니다. 중금속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이드로코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마약류예요. 네. 지금 미국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현재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의 숫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급증하는 그 원인이 그 사람들이 약쟁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먹는 진통제가 마약이에요. 저 하이드로코돈? 네. 저 약을 먹고 중독자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미국에. 뭐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럼 그 진통제 안 먹으면 되지 않는데, 미국은 또 어떤 모순이냐? 미국 의료 시스템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나잖아요? 진통제를 먹는답니다. 거의 뭐 이건 북한 수준이지. 진통제 먹는데 왜? 비싸서 의료가 개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진통제를 먹고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충치 이런 거 있어도 충치 안 뽑고 진통제 먹고. 아, 이건 미친 짓이죠. 저게 합법적인 유통망이라면 이제 우리 예수회 쪽에서 유통하는 망은 불법적인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중독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맞아요. 중독자가 늘어나면 합법으로 팔든 불법으로 팔든 둘 다 좋아요. 맞아요. 중독자가 많은 건 그들에겐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북한하고 핵개발 마약만 얘기했잖아요. 아까 티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건 글로벌적인 지금 일입니다. 꼭 북핵 개발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국민들이 약쟁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거를 조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장하고 있다고 봐요.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골치가 아프면은 이거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폐지를 못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이제, 마약성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대마초도 합법을 하는 주들이 막 생겨나고 있고, 합법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경제 불황이 오잖아요. 지금 왔어요 이미. 뭐 미국이야 조금 더 낫고 거기는 이제 연착륙 가능하다 막 얘기 나오지만은 워낙 다 가져갔으니까. 전 세계가 힘들 때는 거기에 진통제가 필요한 법이죠. 힐링이 필요하죠. 어떤 힐링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을 예로 들어보세요. 북한에는 딱히 의료시설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약 먹는데요. 양귀비요. 그런 거 먹는데 그 실제로 거기 조선족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실상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마약 제조해가지고 넘어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룬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들은 안 먹고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지들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은 아까 북한이 핵 개발해서 이런 거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치킨 게임을 하잖아. 문제는 뭐다? 그러면서 남한과 북한 국민이 그 동시에 약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약쟁이가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약쟁이가 돼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한반도의 한민족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원하는 거야? 큰 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볼 생각 안 하고 이태원 압사 사건도 압사 사건만 얘기하고 정권 퇴진에 이용해먹는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빨리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신에서 같이 우리나라 종북 주사파들의 그 외치는 것을 어젠다를 그대로 같이 외치는 이유인 거예요. 왜냐면 손에 피 안 묻히고 한반도의 원주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아메리칸 인디안 어떻게 죽입니까? 전염병으로 죽이고 그다음 위스키로 죽였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전사들이 술에 쪄들어서 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지금 어때요? 코로나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마약으로 쪄들어서 죽고 이러면서 똑같아. 지금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좀비랜드라 불리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 아까 무슨 코돈? 이름이 있었는데 하이드로코돈.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거 제가 옛날 때 봤거든요. 여기 약쟁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터뷰한 걸 봤어요. 봤더니 어떤 여자인데 평범한 가정주부였대요. 약이랑은 전혀 상관없고 나이트클럽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사는 여자인데 그 진통제 먹다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쟁이가 돼서 집안 다 거덜나고 파산돼서 이 길거리에서 배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그 약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제약회사의 로비가 어마어마한가 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병들어 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봐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이태원 검색 폭증이라더니 안전사고 방지에 경찰은 없었다 하면서 밑에 보면 마약 단속을 비롯해 성추행, 소매치기 이거에만 병력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쪽에 경찰이 없었다. 여기서도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니들이 그런 걸 지금 조사할 때야?
안전 이거 확보해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딱 봐도 한겨레인데. 그렇죠. 색깔 배열. 그렇죠? 기사 많이 보니까 이것만 봐도 딱 첫 장면만 봐도 알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왜 자파 매체들은 그렇게 마약 단속이 불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마약 단속 해야지. 그리고 이 사고의 발단이 마약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 같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증언자들이 넘치잖아. 근데 왜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지 않은 거야? 앞사만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건 아니지. 노컷 뉴스. 여기도 봐요. 가스 유출 마약 떠도는 가짜 뉴스. 아니 그렇다라고 계속 지금 여러 사람이 증언을 하고 심지어 그 PCR하는 의사들도 의심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자꾸 가짜 뉴스라고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권관계가 얽혀있나? 이걸 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찾아야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약을 수레타는 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그 가능성을 가짜 뉴스라고 해서 덮어버리려고 하지? 예전에 보니까는 기자들 중에서도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문제됐었던 경우가 있어요. 혹시? 혹시? 그리고 CBS잖아. 여하튼 간에, 혹시?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거 좀 긴데 한번 봐보세요. 이태원은 사고 전날에도 같은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날 뻔했으나 청년들이 쓰러진 여성들을 구조해 다행이었듯이 박원순 시장 볼 때 할로윈 축제 때 공무원 경찰 동원 출입 인원을 제한하여 피해를 막았으나 개검찰 정권의 가짜 대통은 술 먹기 바쁘며 청와대 팽개치고 출퇴근한다고 경찰 병력 700명 매일 뺏쓰고 할로윈 축제엔 137명 배치도 주 업무가 마약 단속이었다니 서울 책임자는 우리 세금 엄청나게 낭비하고도 외국여행 다니는 강원도지사처럼 외국여행 다니기 바쁘고 어떻게 국힘당이 집권하면 남북 간 전쟁 위기 만들고 박근혜 세월호처럼 대형 사고만 터지냐. 국민 80% 가까이 경상도에서도 탄핵하거나 빨리 내려오라 하니 사표 쓰거라. 강남 고급 술집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없는 자격인 줄 알면서도 또 외환은행 영업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헐값에 팔게 만들고 뒷돈 챙긴 김행장 매국법인가 론스타가 재판서 이기게 감당검사 맡으며 편히 봐준 서결이 한동훈 어떻게 써있죠? 네. 여기서도 뭐 마약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 뭐 론스타 얘기 나오는데 그거 잘했어. 그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현재 여시제 쪽 이쪽 애들이 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얘기를 안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거 왜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우파 싸움과 연결됐냐? 그거야 좌우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왜 한쪽에 뒤집어 치우지만 사실 파보면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프로파간다적 댓글이라는 거예요. 137명 배치했어요? 137이라는 숫자도 의미 있죠. 33번째, 33회 33번째 33 숫자 소수. 33번째 소수 숫자. 그게 13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사도 그렇게 쓰지만 댓글 부대가 확실히 활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다음에 저거는 이제 PC에 로그인해서 하는 거라 번거로울 텐데도 어떻게 열심히 썼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지금 PC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 화면 자체가 PC에서 댓글 따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좋아요가 적은 거거든요. PC는 로그인 또 따로 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서 안 남기는데 이 정도면 열정이 엄청난 거야. 부대가 많나 보지. 그래서 이제 한국인으로 이제 망하고 있는데 자 가봅시다. 41억을 지원한답니다. 나는 이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아니 사건 나자마자 이제 저 경위가 다 파악이 되기도 전에 돈으로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 그럼 왜 천안함이나 이런 그 전쟁하다 죽은 사람한테는 별로 안 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은가? 왜 그러지? 국민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돈을 아끼면서 왜 이런 거에는 이렇게 하지?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건전하게 죽는 거라고 말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는 이것과 그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군대를 가고 싶겠어? 응? 이태원 가서 마약 먹고 술 먹고 춤이나 추고 여자 꼬시다 압사당하지.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분향소 만들고 추모하고 다 좋아. 근데 이게 사건이 난 지가 11월 3일 만이에요. 3일 만에 벌써 이렇게 돈을 편성을 해갖고 뭐 생활안정지원금이 왜 나와? 거기 간 사람들이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이야? 응?
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뭐 여기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위기가 좋아서 또는 이제 여기에서 방송 찍기가 좋으니까 간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지금같이 또 시국인 만큼 어두침침한 때에 그런 행사 있을 때 가서 분위기 내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히 젊은 영혼들은 진짜 에너지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있으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걸 또 비교해가지고 한다고 또 폄하하느니 이럴 수 있어서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건 정말 잘못됐고 안 됐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저도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부모들 막 가가지고 직접 가서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목탁 두들기고 있고 막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이제 실제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군 입대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 그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조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과하지.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떤 사건 경위가 됐고 딱 정리가 되고 나서 어떤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면 이뤄줘야 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우리나라가 좋은 상황도 아닌데 너무 커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 맞불 작전인가 싶기도 하고. 뭐 세월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돈을 막 이렇게 터주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래저래 진짜 망조가 들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 적자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 되게 안 좋아. 우리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우리나라 내년에 솔직히 경제 위기 올 수 있습니다. 네? IMF 같은 위기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레고랜드 터지고 하면서 은행의 수신금리 뭐 그게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전반적인 금리들도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거 딱 터지니까 벌써 민주노총 같은 애들 봐요. 때는 이때다. 야, 호재 만났다. 데모.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 위기가 올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마약 같은 거 하면은 좌파 우파 양쪽에서 다 상업으로 한다고 했던 얘기 했잖아요. 얘네들이 원하는 건요. 그냥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수인들입니다. 얘네들이 결코 애국단체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촛불 주도하는 세력이 됐던 태극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됐던 얘네들은 대한민국이 걱정돼서 활동하는 애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외국의 그러한 금융 세력들이 하수인들이란 말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건 진심이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또 좀 더 부각을 나타내고 좀 더 덜 부각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시나리오는 전에 그 전쟁 시나리오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상실할 만큼의 그러한 수준까지 처해줘야 저 사람들이 잡아먹기가 너무 좋거든요. 당연하지. 근데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대만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접목해서는 거. 이런 거 원하는 어젠다죠. 이런 완전. 것도 깨알같이 딱 들어갔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네. 필요하긴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거 아닐 때도 쓸 게 너무나 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이게 접목이 된 것은 알고리즘이 계속 작동을 해서요. 우범 지역이 더 심화될 수 있어요. 이게 2020년도에 제가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미국에서 어떤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곳에 테스트 다마 시범 지역으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했어요. 근데 범죄 기준이 있으니까는 경범죄 보고 다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서 또 감시하는 시스템이 더 늘어나. 그 알고리즘이 이렇게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평생 우범 지역이 돼요. 그런 폐해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우려를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인권적인 부분이나 알고리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은 조금 미뤄야 되겠다. 좀 더 뭐 어떤 구체적인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덜컥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신기해. 이런 어젠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튀어나와.
자, 그리고 이거 이재명이랑 옛날 때 그거 했던 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 경선 때 후보자들 나와서 이게 할 텐데, 문재인 아니죠. 이재명 사드 대연정 놓고 나선공만 나오죠. 저 때도 이재명은 얘기했죠. 중국 CCTV 방송에서도 내가 대통령 되면 사드 폐지한다. 그래서 안희정이가 그거 갖고 이제 토론한 겁니다. 왜 한미 동맹이랑 긴밀한 부분, 그다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해서 막 격렬하게 토론했잖아요. 네. 그다음 이거 안 나오는구나. 그리고서 안희정은 성추행으로 감옥 갑니다. 그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이상해. 성추행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뭐 계속, 거짓 했다고만 부인도 아는 것 같던데. 뭐, 여하튼, 이거는 또, 우리가, 이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 또 오픈톡방 이런 데 보면 이거 얘기하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만 검색해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안희정이가 이게 감옥 가고 정치계에서 쫓겨난 게, 우리나라 좌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좌파 우파가 아닌, 이미 주사파 같은 간첩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6.25 전쟁은 우리가 피해를 봤잖아. 그렇죠. 왜 북한 편을 들죠? 역사를 잃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러한 그 세력들이 친일을 하는 것과 지금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과 뭐가 달라고? 똑같잖아. 둘 다 매국 세력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거 사건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 내부에 간첩이 너무 많다. 정치인들 중에. 그걸 느낍니다. 네, 심각하죠. 네. 그리고 친일하고 종북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개발이 됐고 지금은 망하고 있는데. 진짜. 네, 미안하다. 고맙다. 네. 신났어요, 이재명. 미국 대사도 만나고. 네. 이태원 사고 나고 나서 이재명이가 회색이 돕니다. 화색이 돕니다. 그리고 이거 신문기사 보면 일단 미국 대사를 만났어요. 네. 뒤에 배경을 한번 봅시다. 뭐라 써있나. 힘을 모읍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네, 빕니다. 뭐 이렇게 써있겠죠? 거기서 찍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다는 게 보이죠? 그쵸. 이태원 압사 사건 그 배경으로 해서 미국 대사랑 같이 대화한다. 이게 뉴스가 났을 때, 이게 솔직히 사고 나고 딱 이틀 뒤에 나온 거거든요? 야, 이거 그림 정말 안 좋다. 이 사람들이 역시나 찢을 살려둔 데는 이유가 있다.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번, 네. 이게 골드버거 대사관을 이재명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국회로 왔어요. 골드버거 대사가. 뭐 이재명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뭐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오니까 누가 요청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설령 미국 대사가 만나고 싶다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저기 여의도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미국 대사가요. 여러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 티르랑 같이 외국 대사들 만나는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 대사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국 대사는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지금 왜 이재명을 만나지? 미국에서는 옛날 박정희 전두환 때도 그랬지만은 미국 대사가 거의 반 간첩 기관입니다. 정보 분석 연락이 해요. 정치 정세 어떻게 돌아가나 파악하고 저런 사람들이 지금 북한이 연락에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친북적 성향을 가진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다정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저게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 텐데 모를 리가 없잖아. 지금 이게 이 건이 딱 맞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만났을까 하는 거야. 도와주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여기에 나오죠. 제목에서부터 나오죠. 전술핵 재배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 얘기를 원래는 주한미 골드버그 대사가 했었던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찌시 만나가지고 한 얘기죠. 거기에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에 부합을 하는데 그것도 이상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이 저렇게 미친 듯이 미사일을 쏜다면 미국은 저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재명도 안 하겠다예요. 미국이 안 하겠다라고 하진 전술핵 배치에 대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술핵 배치가 왜 중요한지는 전에 이전 주에 말씀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얼만큼 신뢰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척도이고
즉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억지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피해를 받고 나서 뭘 대응을 하겠다가 아니라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사드가 있으면 미군이 있고 미국에 뭐 드론이 일본에 가니까는 거기에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술핵이 있으면 전술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운용하는 부대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부대는 있어야지.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한 저러한 맥락은 다 빼버리고 앞뒤서는 빼버리고 무조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일국의 가치도 없다고 끊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이권과 맞다는 얘기겠지. 뭐 큰 손들의 이권은 맞죠. 그게. 이게 큰 그림이 있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럼요. 네,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큰 그림. 자, 지금 미국이 지목한 적국은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예요. 맞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랑 싸우죠? 중국은 대만이랑 싸워요. 이란은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미 전쟁이 났고, 네. 이란은 지금 최근에 뭐 히잡 사건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전쟁을 한 해 많이 하면서 전쟁의 기운이 좀 돌고 있습니다. 중국도 뭐 시진핑 2027년까지 대만 공격하게 준비해라 어쨌든 하면서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다고. 북한도 지금 미친듯이 미사일 쏘면서 대한민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러한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북한이 핵실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위협하는 거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은 양쪽이 핵을 가지면은 서로 안 싸워요. 지금 미국이 러시아랑 안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핵은 빼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게. 이러면요,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할 겁니다. 핵실험. 실제로도 그러고 있죠. 자,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세계 평화를 지키려면은 간단하게 답이 정해져 있죠. 북한이 핵실험할 때 우리가 전술핵 갖다 놓으면은 양쪽에 핵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제를 하든지 뭔가. 근데 남한이 핵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폭적인 군사 지원하겠다. 그럼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북한이 지금 저 도발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독일 같은 나라도 물론 있었지만은 과거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이었던, 그러니까 나토에 대항했던 군사조직,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이라든가 기타 주변에 많은 동유럽권, 나중엔 나토에 가입했던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식 무기로 지금 시스템을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나토가 지금 강화되고 있죠. 미국식 무기를 기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란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전부 미국제 무기를 지금 왕창 사들이면서 시스템을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란의 히잡 사건으로 해서 드디어 뭐 전쟁을 한 해 많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무기 체제에 의존을 하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결국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자, 중국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만이 미국 무기 어마어마하게 샀죠? 이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 몰래 핵 개발하고 자주적으로 무기 만들겠다고 했던 지금 현무 이런 거 지금 계속 발사 사고 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야, 한국의 무기는 안 되겠다. 미국 거 쓰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미국 거 쓰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수입해놓은 F-35 같은 경우도 교육용 탄환만 있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발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현무5 뭐 이것만이 아니에요. 에이테크스 그리고 패트리어트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전력 공백이 제대로 조명이 되고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그랬고 지금도 그 상황이 개선이 바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폴란드에 팔고 있어요. 무기를. 우리 쓰기도 모자란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인데 팔고 있어. 우리나라한테 군에 제공할 것도 미루고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죠. 우리나라 일부러 전력 공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태 났을 때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한국군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다. 한미가 못 가져간다고 해도 전자권 전환을 하면
전자권 전환을 했을 때는 가장 큰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다. 뭐 미국이 좀 진들 어때? 자기네들 어젠다에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유엔사가 여기에서 등판을 하는 거지. 지금 스물스물 나오잖아요. 지금 그림이 그래요. 그리고 딱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냉전 구도로 있는 이 구도에서 저쪽에 붙고 있을 때, 그래서 원유도 오펙에 담합도 했잖아요. 응? 자기네들끼리 감축하겠다 막 이러면서 미국이 엄청난 분노를 샀죠. 그런 와중에 이란의 히잡 사건이 나요. 근데 이란의 히잡 사건이 났는데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이거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응? 자연스럽지 않은데 배경을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을 합니다. 이게 진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사우디는 뭐라고 합니까? 이란이 48시간 이내에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해요.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반이란 동맹으로 이스라엘하고도 같이 묶어갖고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아브라함 협정. 아브라함 협정을 해서 묶어놨는데 이게 바이든이 오면서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가 삐져가지고 틀어져서 가는 걸,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또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오펙 플러스에서 감축 결정을 하고 나서 사우디가 그렇게 배짱 부리고 나서 미국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우디에 안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을 끊어야 되겠다. 안보 재검토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란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온다. 이거 뭔가 공작질이 보여요.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요. 이쪽에서 터지고 탱탱하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는 느슨해지고 있고요. 한반도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우디가 굉장히 돈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저쪽으로 붙어서 전력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아요. 근데 사우디가 이란이랑 싸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균형이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국제 세력들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켜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국가가 국가 간에 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한다기보다 이 정도 규모는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국제적인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갈등 지역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전쟁이 나는 게 좋은가? 전쟁이 나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안 나는 게 유리한가입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입니다. 그렇죠. 인권은 개나 줘버리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게 좋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은 확실하게 인도태평양 방어선에 그걸 명분으로 군대 배치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군대 배치가 강화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인도태평양의 모든 해상 무역권은 당연히 과거 동인도 회사 출신 애들이 가져간다는 소리야. 맞아요. 어마어마한 이권이죠. 물론 실크로도 뚫릴 겁니다. 나중에. 뚫릴 거지만 지금 당장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예요. 여기 황금의 땅 아니야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야. 여긴 중국은 손도 못 대죠. 우리 동인도 회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보이네. 그렇다는 소리는 뭐예요? 한반도에서의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은 결코 배제 못한다예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희망회로 굴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있고 아마존이 들어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와 있고 뭐 제약회사가 또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군 쪽으로도 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인데, 아니 그거는 일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확장을 하려면 여기 있는 애들이 죽어줘야 돼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큰 자본들 생활소비권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소비하는 자금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군사적인 거, 제약적인 거 남아있다. 데이터 센터는 우리 디지털 트랜스퍼 한다음에 그 정보 한다음에 디지털 정보 한다음에 우크라이나랑 겹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확고하게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스페이스 X 그거 들어와가지고 활성화되려면 우크라이나랑 같은 사태가 된다면 더더욱 사업하기 좋겠죠. 그럼.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해상 무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발판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둔을 하게 되잖아요. 평화적인 목적에 의해서 여기에 뭐 한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사업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 거기다 북한 쓰러뜨린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전 세계 인구 60%가 되는 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경제도 작지 않아요. 다 시장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이미 군사적으로 다 장악했다는 것은 여기 유통망도 장악했다는 거예요. 기세던 독일의 고집을, 새 고집을 꺾고 러시아를 척지게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온갖 수단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토가 여기에서도 진출을 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일본을 바라보면 일본은 보통 국가가 되기 너무 좋은 환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찰싹 붙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번 기회가 자신네들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과 일본이 찰싹 붙고 대한민국이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한국은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시스템을 강화시키는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의 그 암사 사건은 단순하게 암사 사건으로 한정해서 바라보면 안 되고 이러한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권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는 조작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일단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워낙 요즘에 감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통제가 되게 심해가지고, 뭐만 하면은 와가지고 또 세력들이 댓글질해가지고 매도하고, 또 이제 방송에 대해서도 제재 들어오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오늘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잖게 말씀드린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 좌우만 따로 떼서 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매국 세력은 한 군데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개항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막 어느 한쪽에 정치적인 곳을 구세주라 여기고 그렇게 움직이시면은 큰일 납니다. 뒤통수 세리 맞아요. 네. 결론은 뭐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국제금융 세력과 한국의 좌우파 지도 세력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좌우파는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방력 약화와 작용하는 미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패권 장악에 도움이 된다. 동북아시아의 나토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전쟁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침을 하던 남한이 선제 공격을 하던 어느 쪽도 통일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는 데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의 극단적인 좌우의 대립은 국제금융 세력과 좌우파 지도자가 원한다. 피해를 줄이거나 위기를 연기시키기 위해서는 선동되지 말아야 한다. 네. 출처 잘못 썼어요. 출처 없는데. 내 생각인데. 잠시만요. 네. 이거는 출처가 경향신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PPT를 복사해서 놓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 해서 이태원 압사 사건이 국제관계와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지까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를 조금만 얘기했습니다. 네. 세월호도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 사건으로 지금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조심하세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대박.